녹화 하셨나요? 네, 녹화 켰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 공유랑 화면 공유 되고 기록도 시작됐습니다. 어떤 거? 예. 네, 팩토리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두 가지 논문 준비해봤고, 이거는 둘 다 라지 배치 트레이닝에 대해서 샤프미니마나 아니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논문인데 둘 다 아이클레어 논문이고. 라지 배치 사이즈가 이제 스몰 배치 사이즈에서 학습하는 것보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고,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같은 게 LB가 라지 배치, SB가 스몰 배치인데, 스몰 배치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죠, 테스트에서. 네, 그래서 뭐 차이는 뭐 이렇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샤프니스랑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샤프니스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 파이가 여기 샤프니스 여기서 정의한 샤프니스인데 그냥 쌤에서 정의했던 거랑 비슷해요. 쌤은 뭐 9로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박스로 했더라고요. 그 맥스에 대한 바운드를. 그래서 그것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게 이 파이고, 그게 샤프니스라고 여기서 데피니션을 두고, 이제 이 1, 2, 3 이거 이런 거를 이제 다 샤프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밑에를 먼저 보시면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샤프니스 빨간색이 더 증가하고 테스트 어큐러시는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라지 배치가 이제 훨씬 더 데이터 개수가 많으니까 그레디언트가 노이즈하지 않은 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샤프한 미니마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이싱 오브 어트랙션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쇼트커큐 했을 때 그 개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베이싱 오브 어트랙션을 벗어날 만한 충분한 샤프한 베이싱 어트랙션을 벗어날 만한 충분한 노이즈가 없다는 거죠. 근데 스몰 배치는 이제 노이즈가 있는 그레디언트를 얻게 돼서 데이터 개수가 적어서 한 번에 학습할 때, 그래서 이제 좀 더 플랫한 미니마로 학습하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제가 뭐 내일 GPU 때 발표할 거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얘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 떨어지는 거 앞에서 확인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 GPU에서 라지 배치로 빠르게 해도 사실 멀티 GPU에서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바닐라하게 한다고 하면은 GPU 여러 개에다가 돌리고 그 랜덤스 다 똑같게 하고 돌리고 이제 로스 합친 다음에 하나를 합친 다음에 그 로스 그레디언트 그 다시 보내서 그걸로 이제 그레디언트 다시 합치고 그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사실 진짜 분산만 하는 거지 SGD 그냥 하는 거랑 똑같아요. 배치 사이즈만 커진다라는 것 뿐이고, 그 메모리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은 그렇게 라지 배치를 하되 어떤 지점에서 스몰 배치로 바꿔서, 그리고 랜덤리스도 각각의 GPU마다 다르게 부여를 해서 서로 다른 모델들을 뽑아낸다는 거죠. 같은 이니셜 그 웨이트에서 그거를 웨이트 에버리징을 해서 평균을 취해서 수화처럼 플랫한 미니마를 얻을 수 있는데 수화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이거죠. 수화로만 하면 그냥 안 되냐라고 하는데, 수화 또한 라지 배치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인 패럴렐을 붙여가지고 어, 네, 여기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훨씬 잘 보장이 되고, 그와 동시에 트레이닝 타임도 그 여기 스몰 배치, 원래 수화는 이게 스몰 배치로 하겠죠. 네, 스몰 배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 구글에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오픈 AI에서 달리 2 나왔었는데, 얘는 또 구글에서 나온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클립이 아니라 이제 T5 텍스트 인코더를 써가지고 성능이 또 잘 이렇게 더 이렇게 소타를 찍었다 그랬고, 이렇게 보면은 디퓨전 모델 써가지고 확실히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실험을 한 결과 이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의 스케일 크기보다 이제 랭귀지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그 이미지를 묘사하는 거나 아니면 얼라인멘트가 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소타 찍는 게 바뀌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바이링걸 이제 두 가지 언어를 이제 번역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모델을 이제 번역하는 그 사이에다가 이제 그 이미지를 넣으면은 성능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게, 이게 원래 사과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사과라는 이미지를 떠오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핑거프린트 같은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미지를 넣으면은 학습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제가 열게요. VS 코드 사용하는 것도 유용할 만한 팁이 있어서 확장해서 사용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어요. V 코드 아이콘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VS 코드 사용할 때 이쪽에 보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저게 어떤 파일인지 가끔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확장으로 해서 저걸 사용하면은 HTML이라든지 JS라든지 폴더라든지 아이콘별로 껴가지고 나와서 사용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바로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건 진짜 바로 편하다. 안 하고 어떤 바로를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조금 구별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사용 많이 하면 그럴 때 사용하는 좋은 복장인데요. 저걸로 하면 되고, 그리고 빈칸 채워서 줄 맞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코드 공유할 때 깔끔할 수 있으니까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K랑 F랑 누르시면 자동 분열되고, 맵에서는 커맨드 K, F 하면 자동 분열 되는데, 저는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알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코드 포맷을 맞춰주는 확장해주는 것도 있는데, 저거는 지금 이미에서 친구가 안 되고 있는데 VS코드에서는 더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용화 프로필도 하셔가지고 세경하셨습니다. 그 장학금에서 나오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장학금에서 개인용화 프로필 하면은 체크되었던 부분들 통역됩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신용 강좌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애플 스마트워치 보유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한대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해당 예측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나중에 저런 거 한번 마련해 주지 않나 해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한다니까 저는 스마트워치 사용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최근 교수님이 연구실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번 다음 주까지 아마 그 석사 논문 제출이 있어서 그쪽 연구실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한 6월 10일 정도쯤이면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하는 그런 교류회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지 의미를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제가 열심히 저는 출장이어가지고 원하시면 같이 밥 먹고, 이재호 교수님 전정권 교수님 네. 원하시면 같이 밥 먹고 저희 연구실에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같이 방문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벤치마크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 만들고 그거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들은 많은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큐레이션하는 거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한 벤치마크를 한 리더보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좀 그룹에 대해서 실제로 언더퍼포밍 할 건지 예측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그 샘플에서 가져와야지 성능이 좋게 만들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제 벤치마크를 만든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가져왔고, 뭐 데이터의 가치를 연구하는 뭐 데이터 임포턴스라든지 그죠,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도 참 뭐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 논문은 이제 며칠 전에 올라온 논문인데요. 그 임밸런스드 데이터가 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뭐 결국 뭐 페어니스나 워스트 그룹이나 다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메이저리티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버리는 게 뭐 몇 가지 가정이 있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이 일단 뭐 1D 데이터고, 그다음에 리니어하게 세퍼럽을 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SVM으로 했을 때, 그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했을 때에는 이제 메이저리티 데이터를 아예 그냥 버리고 마이너리티 데이터의 개수와 똑같이 맞춰주는 게 가장 성능이 좋다는 거를 실험과 이론적으로 그래서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xtreme Value Theorem (EVT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거를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얘를 저희도 뭐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거에 뭐 오픈셋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오픈셋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오픈셋이라는 거는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보지 못했던 클래스가 테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언노운 클래스라고 우리가 맞춰주는 거고, 이제 여기 나온 익스트림 밸류 세어럼 같은 경우는 결국 테일에 대한,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데이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메저리티가 아니라 테일이 결국 어떤 분포를 따를까, 그거에 대한 정리인 거고, 과거에 오픈셋 문제에서 좀 많이 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봤고, 그다음에 BNN 더하기 파인 튜닝 그 윌슨 그룹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쉽게 생각해서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잘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 수학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민과 코비런스가 나오잖아요. 프리트레이닝 그 데이터에 대해서 민과 코비런스가 나오는데, 그 코비런스의 스케일링만 우리가 바꿔줘도 컨스턴트 람다를 이제 어떻게 곱해 주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꿔주냐에만 그것만 잘 바꿔줘도 그 파인 튜닝할 그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학습했던 로스서피스와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로스서피스가 닮긴 닮았는데 약간 얼라인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밸런스로 콘스턴트하게만 잘 바꿔줘도 얼라인이 잘 되고, 이걸로 뭐 파인 튜닝 잘할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베이지안 트랜스퍼 러닝 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뭐 달리를 뭐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 미니 버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GPT-3 했던 것처럼 여기서 뭐 머신러닝 서울이라고 그냥 제가 한 건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네.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 그 비전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냥 뭐 재밌었던 거는 그냥 네 뭐 이렇게 의학 이미지는 원래 너무 크니까 일부를 크롭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크롭할 거냐, 그 리즌을 어텐션 베이스드로 정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뭐 다 뭐 별로 관심 없고, 뭐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어텐션, 우리가 구해 보면 어텐션 분포가 실제로 막 잘 균일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스팔스하다는 거죠. 일부분에 집중한다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 분포에 대한 엔트로피를 그거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 형조 씨가 하는 연구에서도 어텐션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셀렉션하는 그런 문제를 풀었어야 됐는데 하나에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 이런 문제를 전에 봤었는데 뭐 생각지도 않은 다른 뭐 논문 읽다가 뭐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뭐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컨티뉴얼 러닝에 적용한 연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짧게만 소개드리면, 그냥 버트가 있으면
도트를 태운 레프리젠테이션을 두 개로 이제 나누는데요. 태스크 그 뭐 인베리언트한 그리고 태스크 스페시픽한 두 개의 파트로 나누고 이 파트에 대해서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시키고 이거 좀 제너럴한 태스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얘에 대해서는 그 태스크 아이디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정보가 담기게끔 그리고 얘네 둘을 컨캣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해서 최종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두 파트를 디스인탱글 한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을 더 잘하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이고 다뭐 스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워크숍 논문인데 뭐 이렇게 뭐 된 인탱글드 스페이스를 학습한다면 만약에 컬러랑 쉐이프가 막 이렇게 막 섞인 그런 걸 학습한다면 우리가 뭐 이런 컨티뉴얼 러닝 상황에서 잘 안 될 수 있다. 반면에 이렇게 컬러랑 쉐이프 딱딱 이렇게 우리가 학습한 스페이스에서 나눠져 있으면 뭐 이런 거 태스크가 바뀌어도 뭐 잘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네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CNN에만 적용 가능한 조금 제약적인 방법이긴 한데 3x3 필터를 다 1x1로 바꿔가지고 각 픽셀 와이즈하게만 다 적용되게끔 그래서 컬러 정보만 그러니까 뭐 쉐이프 여러 리즌을 보는 게 아니라 컬러만 딱 보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인풋 피처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가지고 그냥 딱 그 색깔 정보 다 없애고 그냥 쉐입만 보는 네트워크 두 개 만들어가지고 홈킷에서 쓰는 이런 방식으로 뭐 디스인탱글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에서 뭐 그 더 뭐 잘 했다고 하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 이거는 아이디어가 좀뭐 이렇게 네. 그 재밌었던 게 이 VA 컨디셔널 VA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X를 넣으면은 인코더에 원래 Z를 그냥 그대로 복원하는데 Y 레이블을 컨디션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뭐 다른 뭐 디스인탱글 강제하는 텀 안 넣어도 이 Z에는 Y 정보가 별로 안 담길 거다. 우리가 이걸로 넣어줘서 디코딩을 하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실험으로 보였고 그래서 태스크 인베리언트 레프리젠테이션이랑 태스크 스페시픽 레프리젠테이션 학습하는 헤드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또 컨캣해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뭐 진짜 실제로 뭐 그러더라고요. 그냥 VA를 쓰면 이렇게 좀 정보가 담기는데 컨디셔닝을 간단하게 그냥 Y를 따로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디스팅팅이 되네. 그런 게 신기했고 이거는 뭐 네. 그냥 뭐 쳤다가 했는데 접속사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런 거를 맨날 막 습관적으로 똑같은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잘 많이 알고 있으면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 뭐 기터브 영어 단어 사전을 막 만들더라고. 막 팬시한 단어들 모아서 뭐 예문이랑 같이. 근데 그런 거 보고 아 동의어 사전을 구축하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잘렸네요. 이번에 그 ICML 거기서 나오는 페이퍼인데 이제 이 페이퍼가 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멀티모달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뭐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왜 안 되는지 멀티모달 딥러닝은 어떻게 학습되는지 이 그리디 러너 그 가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접근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모티베이션은 뭐 최근 연구들 보면은 멀티모달 DNN이 그렇게 만족할 성능을 못 보인다라고 뭐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VQA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결국 학습되는 게 비주얼 정보는 무시되고 그냥 질답 그 텍스트의 어떤 그런 통계적 규칙성만 학습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논문들에서 이제 보였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은 이 멀티모달 DNA는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그리디한 러너 하이포테시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소개하는 게 논문의 이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리디한 러너 하이포테시스가 뭐냐면 이 두 모달 중에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다른 모달은 버리고 그것만 학습하게 된다라는 가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측정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이제 그 활용하는 어떤 비율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D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뎁스 정보가 있고 컬러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컬러가 기분일 때 뎁스의 어떤 활용도가 0.63인데 뭐 뎁스가 기분일 때 컬러의 활용도가 0.01이라고 하면 이 두 모달 중에서는
이제 거의 뎁스에 의존해서 이 멀티모달 DNN이 이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그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한 모달 유니모달을 학습하는 두 모델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퓨전을 거쳐가지고 그 퓨전된 정보를 이제 각각 유니모달에 또 그 주입해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고 최종적으로 각 유니모달의 예측치와 그 두 개를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최종적인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때 이제 한 모달에 대한 그 정보를 그 마지널라이즈 시켜주기 위해서 그 배치 사이즈를 다 평균을 쳐가지고 이제 이 퓨전 시킬 때 한 모달에 대한 그 정보를 다 평균 쳐서 이제 퓨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퓨전식은 이제 논문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뭐 그 차이를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어떤 모달리티에 좀 더 이 모델이 의존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 0에 가까울수록 그 두 모달을 다 그 잘 쓰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되게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 컨디셔널 러닝 스피드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레디언트의 노멀라이제이션과 그 놈과 그레디언트의 놈과 이제 그 파라미터의 놈을 가지고 이제 비율을 구해 가지고 이제 컨디셔널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랑 거의 유사하게 유사한 어떤 형태의 그 분포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비율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과 이 러닝 스피드를 구하는 것이 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컨디셔널 러닝 스피드만 이용해서 이렇게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RGB랑 뎁스를 두 모달을 사용했을 때의 이제 컨디셔널 러닝 스피드 오른쪽 스피드고 왼쪽이 이제 뭐 유틸라이제이션 그 레이트고 여기서 그 파란 색깔은 이제 단일 RGB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개 다 RGB로만 들어가는 거죠. 정보. 그랬을 때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그 스피드와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레이트를 그린 건데 보시면은 두 개만 그 동일한 RGB만 썼을 때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뭐 RGB만 뎁스 쓰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오달에 대해서만 그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할 거냐는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모델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그거까지는 정리를 아직 안 했고요. 뭐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만족하면은 이제 돌아가서 어떤 특정 모달만 또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일단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런 것들 이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좀 되게 재밌었고 멀티모달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잘 학습이 안 된다라는 거 뭐 하나만 된다는 게 좀 되게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래프랑 이제 도메인 뭐 인베리언트 관련해서 그 테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논문을 읽다가 거기 이제 릴리티드 워크로 이제 여러 이제 그래프 관련된 논문도 있었는데 그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연결되어 있는 이 엣지들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함에 있어서 좀 방해되는 그러니까 태스크에 무관한 좀 엣지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다른 클래스의 노드 정보들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 태스크 irrelevant한 엣지를 이제 끊어주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서는 그냥 뭐 서브 그래프를 잘 뽑아내는 식으로 약간 좀 트랜스덕티브하게 그러니까 뭐 한 그래프에 대해서 서브 그래프를 구해지게 되면은 그냥 걔로 고정되는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이런 그 태스크 irrelevant한 엣지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전략을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좀 잘 잘라내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뭐 이 두 개 엣지가 뭐 연관이 있냐 없냐를 이제 뉴럴넷으로 학습을 하고 그렇게 끊어진 좀 이렇게 일종의 서브 그래프가 보여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기존의 GN을 태워서 뭐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로스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전파시켜 가지고 이 스파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성능이 뭐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되게 아이디어도 재밌었고 모티베이션도 좋았는데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잘 이해하기 좋게 잘 서술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심심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네, 도지가 이제 마스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해봤고요. 뭐,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 트위터 돌아다니다가 07 시즌 양육훈 교수님 얼굴을 찾았습니다. 네. 다들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네, 아 이건 나중에 네, 저희 경찰청 미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가 좀 약했는데 좀 신기한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RG 랭귀지 모델서 제로셜 리스너라는 논문인데요.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이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수학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하면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틀렸었는데 이제 그래서 보면 테스트 케이스 보면 그래서 이제 했을 때 몇 개의 공이 있냐 했을 때 답을 틀리는데 이거를 천천히 해보자 하는 이렇게 천천히 해서 맞추는 신기한 논문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성능을 보면 다양한 그런 프롬프트를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Let's think step by step이 제일 높았고 뭐 First, Let's thin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냥 신기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오늘 할 논문이 그런 콘트라스티브 로스로 학습된 그 이제 그런 라지 스케일 모델들, 멀티모델 모델들인데 오늘 논문에 나올 것들이 이제 뭐 클립, 온라인, 베이직, 뭐 리트닝 이거 다 나오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아카이빙 된 소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넷 A의 제로샷 트랜스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찍었다고 합니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이 이미지넷 A는 그 이미지넷을 이제 그 레지넷 50에 넣어서 분류했을 때 많이 틀린 그 라벨들 클래스들을 모은 데이터셋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높다는 것은 이제 가장 로버스트한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학습이 되는 방식을 저도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이렇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텐션 플링을 해가지고 여기 피처를 태워서 이제 캡셔닝 로스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인코더와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를 이용해서 여기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구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신기한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쳐봤습니다. 이제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데이터 디터마인스 디스트리뷰셔널 로버스티니스 인 클립이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거기서 인트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제 뭐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세팅을 했는지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뭐 릴레이티드 워크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미지와 라벨만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처리를 해서 이미지넷 캡션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 캡션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로버스니스의 원인을 찾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진행한 다양한 실험들을 보이고 이제 YFCC라는 또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서는 이제 요 이미지넷 캡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 언어 랭귀지 모델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보고 이제 뭐 테스트 타임을 붙이는 프롬프트와 뭐 컨트래스티브 트레이닝 로스가 과연 로버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로버스트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식으로 논문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면 이제 클립을
클립과 비슷한 이런 모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코카 그 논문과 비슷하게 코카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서 이제 요 이미지 피처를 뽑고 텍스트 인코더에서 텍스트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이제 이 동일한 여기 있는 요 다이고널 요 성분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그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멀티모달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 있는 얼라인도 클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대신에 데이터셋이 좀 더 노이지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 베이직이라는 모델은 결국은 클립과 얼라인이라는 모델을 뭐 데이터 사이즈, 모델 사이즈, 배치 사이즈 관점에서 그냥 스케일링업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모델을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이게 기존의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논문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이제 이미지가 있고 라벨이 있으면 이제 그걸 분류를 하게 해라 하는데, 이제 뭐 차이점을 보면 이제 데이터셋이 구성된 방식이 먼저 다르고,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캡션이 붙어서 그것과 이제 로스를 구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일반적인 그런 분류 모델도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이렇게 배치된 이렇게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는 점도 차이가 있고, 뭐 이제 테스트 타임 이런 인퍼런스 시에 이제 학습할 때도 인퍼런스 할 때도 이런 프롬프트 이런 뭐라 하지? 템플릿을 붙여가지고 학습과 인퍼런스가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클립과 온라인과 베이직에서 각각 보면 이제 이미지넷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레즈넷보다 이 이미지넷 A에 대해서 제로샷 클립이 표시를 안 해놨네. 여기 보시면 성능이 엄청 많이 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나온 클립보다도 온라인에서 여기서는 이제 클립이 좀 더 잘 나왔네요. 하지만 거의 준하는 성능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베이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 이미지넷 A에 대해서 온라인과 클립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미지넷 A라는 데이터가 이제 진짜 그런 리얼월드에서 이제 레지넷 모델이 잘못 분류한 라벨에 대해서 모인 데이터 셋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제로샷 클립이 이 이미지넷 A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낼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런 로버스트한 성질을 띨까? 이게 약간 논문의 그 저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이런 저런 클립 패밀리들을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이 클립 논문을 내서 이제 이미 여기서 말하기를 뭐 아키텍처도 바꿔보고 모델의 사이즈도 바꿔보고 뭐 다양한 저희가 흔히 실험할 때 바꿔가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 이미 이게 지대한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걸 클립 논문에서 밝혔다는 게 여기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러면 그거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과연 어떤 부분이 이 클립의 로버스트함을 만들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은 후보들이 뭐냐면 뭐 트레이닝셋 사이즈도 있고 이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포도 있고, 이제 랭귀지 슈퍼비전이 이제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랑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텍스트 타임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트래스티브 로스 펑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후보들을 가지고 어떤 게 좀 그런 로버스트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나 실험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목에서도 나와 있고 여기 제가 굵은 표시해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정답은 요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이 말한 컨트리뷰션이라 함은 이제 이 이미지넷 캡션이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런 데이터셋이 만족할 만한 조건들을 본인들이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만족하는 게 우리 데이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베이스라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잘 이해 못했는데요. 그 클립이 풀트레이닝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뭐 그게는 뭐 안 될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저희가 이미지의 캡션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넷에 준하는 그런 캡션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서. 그런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래서 네, 클립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사실 뭐 그냥 그려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만든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뭐 결론이 그러면 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은 그냥 임시넷으로 학습한 것보다 더 낫고 클립과 유사한 성능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건가요? 대신에 여기서는 성능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고 그냥 어떤 이미지넷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가지는 모델이 과연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들어간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걸로 로버스트니스를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넷 캡션으로 학습하면은 이미지넷 A에서 잘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모델은 그대로 클립 쓰고. 네, 맞습니다. 테스트는 쭉 클립으로 진행. 클립이랑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이랑.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하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링크를 여기 달아놨는데 Evaluation of Out of Distributed Robustness through Fine-Tuning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Effective Robustness라는 지표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로버스트니스를 평가하는데 이 수식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어떤 하나의 그 이제 이 점들이 각각 이 이미지넷 탑1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된 데이터셋의 탑1 성능을 Y축으로 그리고 이미지넷에서의 성능을 X축으로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이런 각 모델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이 파란 점을 예를 들면 이미지넷을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끔 학습한 모델이 뭐 40%의 탑1 성능을 보인다 하면 이 친구가 있다 하면 요게 이제 4개의 그런 시프트에 대해서 탑1 성능을 평균 냈을 때 뭐 한 20% 정도의 성능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잘 못 썼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개의 실험을 해서 라인을 피팅한 게 이 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동일한 요 어떤 이미지넷 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여기 있는 이 클립 제로샷이랑 클립 제로샷을 예로 들면 요 차이가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요 로우를 이제 저희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로 부른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를 요 로우로 정리하는데 이제 요게 ACC D1 그러니까 D1에서의 정확도와 D2에서의 정확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 D1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버스트니스를 기준으로 이제 요 지표를 기준으로 로버스트니스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4개의 시프트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한다고 해놨고요. 그래서 뭐 하나씩 보면 이민진의 V2 같은 경우에는 뭐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얻은 데이터셋이고 스케치는 말 그대로 이미지넷의 이미지를 그냥 검정색, 흰색이만 있는 스케치로 나타내는 데이터셋이고 이제 이거를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건 이제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브젝트 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크라우드 소싱 돼서 어떤 그 객체를 정해주면 그거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찍어서 올려서 모은 데이터셋이고, 이미지의 넷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디빌러스에 올인하는 논문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 멀티모달 모델들이 과연 더 좋은 제네럴라이제이션 성능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딱히 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싱글 모달리티 모델들에 비해 더 좋은 일반화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안데르센이라는 요 논문에서도 이제 파인 튜닝의 영향, 그러니까 로버스트니스의 위치는 파인 튜닝의 영향을 조사했을 때도 이 파인 튜닝 역시 뭐 딱히 로버스트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제로샷 클립이 제일 그 로버스트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미지 캡셔닝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검정 핸드폰이 이렇게 검정 전화 부스에 페이폰이가 있다 하면, 이 플리클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미지의 설명, 그리고 태그와 타이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YFCC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이 기존의 YFCC라는 데이터셋이 캡셔닝 데이터셋이었는데, 여기서 라벨을 서치해서 그냥 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기능의 캡션과 YFCC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미지의 캡션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의 영향을 제외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라벨과 그리고 이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 동시에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 어노테이션이 진짜 실제 이미지에서 와야지만 엄밀한 실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기계 번역으로 이용해서 약간 뭐 노이지한 라벨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 라벨이 필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셋이 뭐 이미지넷 같은 벤치마크와 약간 유사한 관계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비교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플리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넷 캡션이 어떤 의미에서 요 기준에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충분히 데이터셋이 커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타이틀이 있고 디스크립션이 있고 태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저 사이트에서 얻어오는 건데, 저 사이트에서 이 디스크립션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태그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는 이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잘랐고 뭐 어떤 식으로 수집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주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제외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데이터셋 링크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저거를 어떻게 넣어줘요? 텍스트 정보를? 뭐 디스크립션만 넣나요? 아니면 타이틀만 넣나요? 이제 그 부분도 실험이 있는데, 이제 태그랑 디스크립션이랑 타이틀을 모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모두 넣어주는 경우에 성능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수집된 언어다 보니까 뭐 문법이 틀리거나 오타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필터링 하는 것보다는 그냥 쓰는 게 더 성능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수십 개, 그러니까 이미지는 원래 데이터가 있고, 네. 이미지라는 레이블 정보가 있고, 그 이미지를 그냥 웹사이트에 올려서 크라우드소싱으로 저거를 점검하는 게 타이프하고 디스크립션하고 트래킹 정보를 뭐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레이블링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여기 보시면 네, 아마 플리클에서 그걸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얻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이 논문에 그냥 결론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약간 아직 그 주 실험에 안 와가지고 그런데 저걸로 학습하면은 틀림만큼 성능이 나온다 이거고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논문들을 보면 여기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다 이제 약간 성능을 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OD에서의 그 성능. 네네. 그것도 줄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 데이터셋을 이용하면 뭐 소타를 찍는다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요소들을 의심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하면서 이건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거였네 하고 이렇게 논문이 진행. 저 하나하나가 다 약간 저걸 실험으로 검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결론이 그냥 클립이 네. 잘 되는데 클립이 네. 지로셔서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뭐 클립의 구조 때문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때문이다. 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쟤네는 저 이미지의 캡션이라는 건 클립이 아니라 다른 모델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네.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아까 말했을 때 보통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뭐 클립 제로샷도 있고 클립 파인 튜닝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실험을 합니다. 자기들 좀 모델 구조가 그러니까 클립 말고 다른 모델도 쓰나요? 아니요. 모델은 클립만 써요? 네, 맞습니다. 클립 아니면 레지넷도 있어요. 레지넷이면 텍스트로 어떻게 넣어요? 이제 레지넷 시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그만 넣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했을 때 이 데이터가 두 개의 라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도 필요하고 트레디셔널 클래시피케이션 라벨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에는 이제 이걸로 학습한 레지넷과 이걸로 학습한 클립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태그로 학습한다는 말은 태그는 레이블을 적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그로 학습한다는 말은 그 레이블 여러 개인 것처럼 학습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라벨을 여기서 또 정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태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라벨 이미지넷의 라벨에서 동의어가 있는 태그들을 씁니다. 그러면 레지넷을 저 이미지넷 캡션에 대해서 태그를 예시하도록 학습하면 네. 또 클립만큼 성능이 나온다는 게 결론이 네, 맞습니다. 언어 모델에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레지넷으로 저 이미지넷 캡션으로 학습하면은 클립 제로샷만 더 성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샷이랑 비교를 하지 않고요. 이제 저거에 대해 학습한 클립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 로버스트니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라는 지표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갭 자체가 네. 갭이 정확하게는 저 갭을 만드는 거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저 로버스트 뭐라고 했죠? 그 갭 이름. 그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를 만드는 거에는 네. 데이터셋의 구성이 중요한 거고 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레시넷으로 이미지 캡션 학습하나 네. 클립으로 이미지 캡션 학습하나 네. 갭이 똑같으니까. 네,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 네. 다만 그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는 어떻게나 갭인 것뿐인 거고 네. 실제로 그 절대적인 수치는 그러면은 수치를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게 수치가 그냥 하나의 x축이 되고 그렇죠.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좀 클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갭만 보면. 네, 그것만 보면. 그럼 궁금한 게
레이블로 이미 레이블로 우리가 레진에 습했던 거나. 네. 근데 그거는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가 작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태그로 학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잘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태그가 좀 더 리얼월드 데이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거를 그냥 하나의 라벨로 취급을 하는데, 그냥 원래 이미지넷 레이블로 학습했던 레지넷은 이펙티브 로버스트니스가 그렇게 안 크지 않나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한 레지넷을 네.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 학습한 레지넷으로 치지 않고 여기에 있는 태그 중에 하나를 라벨로 학습한 레지넷과 비교를 합니다. 그냥 레지던시라는 이유가 있는데 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데이터로 학습된 레지넷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그 이미지넷 캡션을 학습된 레지넷과 비교를 합니다. 그거랑 틀리게. 네. 원래 그냥 이미지넷 레이블 쓴 레지넷이 기억 안 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지넷 A에서 이렇게 성능을 냈던 레지넷이 또 시프트에서는 이런 성능을 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혹시 뭐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항상 바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들인데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X축이 이제 이미지넷 탑 1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이미지넷 V2, 이미지넷 R, 이미지넷 스케치, 이 오브젝트넷, 이미지넷 A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프트된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파란색 선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이미지넷 캡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된 모델이고요. 요 초록색 선이 이미지넷 캡션으로 학습된 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파란색이 그냥 레지넷을 그냥 이미지넷 레이블로 학습한 거 아니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저거랑 주황색은 그러면 태그로 학습한 거. 네네. 그다음에 초록색은 태그랑 디스크립션이랑 타이틀이랑 같이 학습한 거. 네, 그런 빨간색, 주황색은 레지넷, 초록색은 클립.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이 리니어 핏은 뭐 별건 아니고 이제 이 점을 찍어봤을 때 이런 선을 직선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피팅을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한 직선이 된다고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이미지넷 캡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보면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이미지넷 캡션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차이점이 그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 차이점인데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로버스트니스에 관한 이점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지넷 그냥 캡션 저거는 레스넷이잖아. 클립이라고 안 써져 있으면 다 레스넷이야. 근데 그러면은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레스넷은 그냥 태그 여러 개로 학습시킨 것뿐인데. 잠시만요. 클립이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럼 이 파란색 선이랑 이제 이 파란색 선이랑 아니면 이제 이 주황색 선, 초록색 선을 보자면 이제 이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이 이미지넷 V2에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 이제 여기 이미 오브젝트넷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넷 A는 어떻게 해석해 주죠? 어디죠? 이미지넷 A. 여기요, 요거요? 네. 그래서 요 이미지넷 A도 아까 청대님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미지넷 캡션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이미지넷 캡션 클립을 비교를 해서 보자면 이 두 개가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 레스넷이면 클립.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브젝트넷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좀 약간 얍삽하게 on most natural distribution shift
그래서 이제서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 주된 요인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네, 비슷해서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냥 플리북스 데이터셋은 불공평한데 지금 애들이 만든 걸로 하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결론은 텍스트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뭐 더 얻어서 제로샵을 잘하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네, 거군요. 이미신의 캡션이랑 그러면 이미신의 캡션이 네, 근데 잠깐만 제가 그럼 이미신의 캡션은 여기 이게 더 안 올라가나요? 이미신의 캡션이 저기 초록색이 저기 멈춰 있고 파란색은 이제 그냥 이미신이잖아요. 네. 파란색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사실 파란색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초록색 뭔가요? 지금 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제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거잖아요. 네, 지금 레이블을 쓴 거죠. 사실 얘랑 그냥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랑 차이는 네. 레이블을 쓰냐 태그를 쓰냐 그것만 네. 차이 나는 거죠. 맞습니다. 파란색하고 주황색은. 네. 네. 이제 주황색이 지금 저걸 쟤는 왜 이거 점이 왜 여기까지밖에 없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네.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이게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혹시 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내기에는 왜냐면 이 X축이 이미지넷에서의 성능이 되니까 탑1 성능이 되니까.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 훨씬 높은 수치까지 이 레인지가 존재하잖아요. 또 그냥 클립은 잘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그냥 클립이 잘 되는 이유가 생각해봤을 때 아까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 제로샷 클립이 약간 제일 로버스트하다는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인 튜닝 되면 될수록 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 5개가 전부 다 약간 그런 이미지넷에서 약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나는 데이터셋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능 저하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클립이 왜 잘 되는지를 밝히려는 논문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클립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그림만으로 보면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게 텍스트 정보를 넣어서 학습하나 네. 텍스트 정보를 안 넣고 학습하나 네. 그게 그거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아 뒤에 또 있구나. 네네. 아, 실험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텍스트 정보가 클립의 성공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딱 그 메시지까지만 여기서 말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실험이 나오는데 이렇게 실험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이 이미지 이거 설명을 썼을 때는 나왔었네. 그 이미지 인코더를 랜덤하게 이닛을 시키고 랭귀지 모델을 이제 그 오픈 AI의 클립 모델에서 가중치를 가져온 다음에 한쪽은 프리즈를 시키고 한쪽은 계속 학습이 진행되게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습을 그냥 프리즈 시킨 게 요 똑바른 요 십자가 모양이고 이제 요 학습이 계속 되게 해놓은 게 요 X자 모양인데 클립이세요? 네네 클립에서 그럼 텍스트 인코더가 계속 그러면 파인 튜닝 되는 게 X이고 네. 파인 튜닝 되는 게 X고 네. 그럼 검은색은 그냥 프리트레인 된 거를 프리즈한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학습이 되게 진행되게 되나 프리즈 하여 그냥 계속 인코더로만 사용하나 그 성능의 이렇게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왔던 게 이
자연어 이런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에 의한 영향이 음, 지대하지 뭐죠? 끊기지 않나요? 주문 켜져 있어. 갑자기 왜 읽질 않네요. 여기 주문 중. 녹화는 되고 있어요? 계속? 네,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기록 중. 그러네요. 진짜 중간에 바뀌었나요? 그래요. 이 꿀잼 순간을 이렇게 되다니. 네. 동물. 됐어.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바가 사라졌거든요. 그냥 화면 공유는 되고 있다는 건데, 왜 출력이 안 되지?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유튜브 하나 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중지할까요, 그러면? 그냥 일단은 뭐 스텝을 안 되는데. 네. 알겠어요. 계속 중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지할게요.